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연입니다. 창밖의 풍경이 계절의 옷을 갈아입듯 우리네 인생도 때로는 설계도에 없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곤 하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생 남의 집 바닥만 다지며 살아온 한 남자 한석주 씨가 보내주신 인생의 현장 보고서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굳은 살 속에 박힌 40년의 세월과 그 끝에서 마주한 인화되지 않은 진심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새벽 공기가 서늘한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거대한 타워 크레인들이 안개 속에서 마치 공룡의 뼈대처럼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화려한 유리 빌딩 숲을 지나 점차 낡고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가양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석주 씨는 차분하고 낮은 저음으로 담담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인생은 결국 바닥 공사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죠. 저는 40년 동안 남의 집 바닥만 다졌습니다. 강서구 마곡의 빌딩이 올라가고 가양동 아파트가 헐릴 때까지 제 손에서 도면이 떠난 적이 없었죠. 현장 사무실 안 낡은 책상 위에는 소장 한석주라는 명패가 놓여 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석주 씨는 낡고 누런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바로 1954년 12월 6일 그의 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석주 씨는 그 시절의 온기가 남은 편지를 만지며 세상에 잠깁니다. 1954년 전쟁의 먼지가 가시지 않았던 해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더군요. 바닥 공사에 쓸 목재를 구하러 다니느라 정신없이 바빴다는 말. 그리고 생일 선물로 카메라가 갖고 싶지만 가난해서 그럴 수 없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중에라도 카메라를 얻게 된다면 제일 먼저 어머니를 찍어주고 싶다고 덧붙이셨더군요. 석주 씨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자신의 두 손을 바라봅니다. 시멘트 가루가 깊게 박힌 손톱, 깊은 주름, 그리고 선명한 굳은 살들이 그가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도면대로만 살아온 제 삶인데 이제 이 현장을 떠나면 저는 다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며칠 뒤 현장 휴식 장소에서 석주 씨는 아들뻘인 대리 민준이와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씨는 서툰 손놀림으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고 그 옆에는 민준 씨가 앉아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세상이랑 소통 좀 하셔야죠. 자, 이게 페이스북이라는 겁니다. 이름 한번 쳐보세요. 보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보고 싶은 사람은 무슨, 그냥 기계 배우는 거지. 석주 씨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돋보기 너머로 서툰 독수리 탑업이 이어지더니 이내 손을 멈춥니다. 이예수. 45년 전 골목에서 제게 첫 키스를 선물했던 소녀. 하마터면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싶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며칠 후 석주 씨는 정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로 세운상가의 좁은 골목을 찾았습니다. 낡은 카메라 수리점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석주 씨는 먼지 쌓인 수동필름 카메라 하나를 집어듭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지만 끝내 만져보지 못한 물건. 낡은 니콘 카메라 한 대를 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혹은 아버지가 그리워서였는지 석주 씨는 결국 카메라를 사고 말았습니다.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니 매끈한 스마트폰과는 다른
거칠고 투박한 진짜 세상의 질감이 보입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철컥 소리가 공허한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일막이 끝났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석주 씨는 거친 손으로 카메라를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창밖에는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지만 그의 눈은 어두운 카메라 렌즈 안을 응시할 뿐입니다. 늦은 밤, 강서구 가양동의 한 오래된 포장마차입니다. 왁자지껄한 소음 사이로 석주 씨와 민준 씨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석주 씨 앞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민준 씨 손에는 펜이 들려 있죠. 석주 씨의 어조에는 조금 고양된 느낌이 묻어납니다. 로그인이란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 낯선 단어 하나가 제 67년 인생의 빗장을 열어젖힐 줄은 몰랐습니다. 현장 고면만 볼 줄 알았지. 유리판 속 세상을 믿지 않았던 제게 민준이 녀석이 다가왔습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현장 소장이 필요하다면서요? 민준 씨가 스마트폰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가르치자 석주 씨는 돋보기를 고쳐 쓰며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집중합니다. 소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소장님 집 주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 가입하기 누르시고요. 성함 넣으세요. 아, 이거 살살 눌러야 하나. 지문이라도 묻으면 안 넘어가는 거 아뇨? 소장님 현장 근육이면 액정 깨져요. 힘 빼시고요. 자, 이제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야 하는데 소장님만의 고유한 이름표예요. 영어랑 숫자 섞어서. 공사 현장 번호 같은 거로 하실래요? 민준 씨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고 아이디 스전이주 67이라는 묘한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민준 씨는 이것이 페이스북이라는 광장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석주 씨에게 설명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집 앞마당을 내놓고 살고 있는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며칠 뒤 퇴근길 버스 뒷좌석에서 석주 씨는 배운 대로 돋보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소장님, 여기 돋보기 모양 있죠? 거기다 찾고 싶은 사람 이름을 치면 돼요. 그럼 그 사람 마당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게 친구 신청이에요. 석주 씨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파들파들 떱니다. 이해숙. 검색 결과 중 유독 눈에 띄는 얼굴을 발견하자 그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이예수.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곱지만 눈가에 서린 그늘이 제 마음을 툭 건드리더군요. 민준이가 그랬죠.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는 건 상대방 집 대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라고. 제 거친 손마디가 그 푸른색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문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누르는 석주 씨. 화면에는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석주 씨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주 씨는 새로 산 중고 니콘 카메라를 목에 걸고 마곡 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카메라를 배우는 건 도면을 읽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빛이 너무 많으면 사진이 타버리고 너무 적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인생도 마찬가지더군요. 너무 뜨거웠던 청춘은 타버려서 기억이 안 나고 가난에 짓눌렸던 시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던 그때 스마트폰 알람이 울립니다. 이혜숙 님이 회원님의 친구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민준 씨가 말한 디지털 마당에 빗장이 풀린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창을 열자 혜숙 씨에게서 먼저 글자가 도착해 있습니다. 석주 씨 맞나요? 가양동 살던. 혜숙 씨의 메시지에 석주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현장을 지키느라
제 마음은 늘 공사 중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완공된 적이 없었죠. 이제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도면에 없는 길을 가보려 합니다. 제주. 그곳에 가면 45년 전의 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무너짐을 보게 될까요? 석주 씨는 민준에게 부탁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주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이제 그는 먼지 날리는 현장과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외투에서 벗어나 로그아웃을 시도합니다. 비행기가 떠오르는 순간 캐숙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반짝입니다. 제주도에서 만나요. 기다릴게요. 게이트로 들어가는 그의 거친 손등 위로 1954년의 편지지가 겹쳐지고 날카로운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그 아내에겐 비밀로 했습니다. 이건 불륜이라기보다 제 인생에 대한 마지막 현장 확인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카메라를 들고 45년 전 그 첫 키스의 현장을 다시 찍어보려 합니다. 제주의 어느 한적한 포구입니다. 거친 파도 소리가 빈 공간을 채우고 석주 씨는 낡은 니콘 카메라를 목에 건 채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 앞에서 서성입니다. 바닷바람이 현장의 흙먼지, 냄새를 지워내고 있습니다. 석주 씨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하지만 미세하게 떨립니다. 제주에 오면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도 바닷물에 씻겨나가고 우리는 다시 17, 18배 그 소년 소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훨씬 차갑다는 것을요. 멀리서 혜숙 씨가 걸어옵니다. 단발머리 소녀가 아닌 세월의 결이 내려앉은 단아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석주 씨는 멈춰 섭니다. 그녀가 다가옵니다. 45년 전 옆집 담벼락 아래서 내 심장 소리를 듣던 그 소녀입니다. 그런데 제 손은 반가움에 앞서 카메라 가방을 꼭 쥡니다. 카페 안, 창밖으로 부서지는 파도를 뒤로하고 두 사람 사이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두 잔이 놓여 있습니다. 정적이 흐르다 혜숙 씨가 먼저 입을 뗍니다. 오랜만입니다. 한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예, 비행기 타니 금방이더군요. 그 선생님이라니요. 그냥 편하게 부르시지 않고. 석주 씨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선생님이라는 그 한마디가 거대한 방파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의 다정함은 환상이었을까요? 눈앞에 그녀는 너무도 정중하게 그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네요. 나이를 먹으니 어색한 건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말 놓으세요. 그럴까? 너도 그럼 말 편하게 해. 난 석주 씨에게 말을 한 번도 놓은 기억이 없어서 전 이게 편한 거려. 사실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제주에 내려왔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석주 씨 메시지 받았을 때 정말이지. 저랑 오늘 함께 있을래요? 캐수기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평생을 소장으로, 가장으로만 살았던 제게 주어진 마지막 일탈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웬 카메라예요? 혹시 저 찍어주시려고요? 석주 씨는 혜숙의 말에 카메라를 꺼내 뷰파인더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석주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어깨가 너무 가냘파서 저는 차마 셔터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찍고 싶었던 건 지금의 혜숙이가 아니라 45년 전 그 소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질녘 해안도로를
두 사람은 걸으면서 지난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가 갖고 싶다고 하셨죠. 하지만 결국 사지 못했습니다. 가난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마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카메라를 들고 찍어야 할 것은 지나간 그리움이 아니라 내일 당장 먹여 살려야 할 자식들의 얼굴이라는 것을요. 혜숙 씨가 석주 씨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옵니다. 45년 만에 나누는 키스에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건 열정이 아닌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궁금해요? 나에 대해서는 묻지 않네요. 그러게나 말이오. 아니, 나도 모르게 또 존댓말을 하네. 서귀포의 달빛이 비치는 조용한 숙소입니다. 창밖으로는 정갈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혜숙 씨는 단정한 차림으로 석주 씨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입술에 대기만 할 뿐 흐트러짐 없이 석주 씨를 바라봅니다. 혜숙 씨는 몸에 우아함이 배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평생 배운 게 하나 있어. 수평이 맞지 않는 벽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 하지만 지금 내 눈앞의 혜숙이는 정교하게 깎아 만든 도자기 같아. 너무 단아해서 오히려 손을 대면 부서질 것 같은 위태로운 아름다움 같아. 혜숙 씨가 술잔을 내려놓고 석주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발길을 옮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45년 전에 못다한 그 길을 이제라도 같이 걸으면 안 될까요? 그녀의 유혹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석주 씨는 그 단아한 얼굴 뒤에 숨겨진 절망을 보았습니다. 마곡 현장에서 낡은 건물을 허물 때 느꼈던 서늘한 정적과 닮아 있었죠. 숙소 발코니, 달빛 아래 선 혜숙 씨를 향해 석주 씨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어 올립니다. 거기, 가만히 좀 서 있어봐. 사진 한 장 찍어주고 싶어. 이 나이에 사진은요. 예쁘게 나올까요? 석주 씨가 뷰파인더를 들여다봅니다. 렌즈 속으로 들어온 혜숙 씨의 단아한 얼굴. 그의 손가락이 셔터 위에 머뭅니다. 주 뷰파인더 너머의 그녀는 여전히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통해 본 그녀의 어깨 뒤로 제가 두고 온 아내의 구분 등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사랑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정적을 깨고 싶지 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혜숙 씨의 환한 미소가 필름에 갇힙니다. 깊은 밤, 석주 씨는 잠든 혜숙 씨의 방 문 밖에서 가방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맡에 메모를 놓습니다. 혜숙아. 아니, 혜숙 씨. 당신이 나를 기억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당신의 그 단아한 미소를 필름에 담았으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복하세요. 석주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슬픔이 어려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그녀의 손을 잡기엔 그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이 너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탱해온 훈장이자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는 지도였습니다.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새벽 택시 안. 석주 씨는 카메라 가방을 꼭 쥔 채 필름 레버를 감습니다. 그 필름은 현상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견디고 차가운 약품에 몸을 담가야만 비로소 형체가 드러나죠. 혜숙 씨와 보낸 이 꿈 같은 시간도 아마 제 인생이라는 암실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현상될 것입니다.
석주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페이스북 앱을 삭제합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내가 기다리는 집이었습니다. 강서 아파트 현장의 소음도, 첫사랑의 우아한 유혹도 뒤로 한 채. 석주 씨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허리를 펴고 잔잔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와요? 라는 아내의 그 짧은 인사가 따뜻하게 녹아듭니다. 아내는 그가 왜 제주에 갔었는지 묻지 않고 평소처럼 따뜻한 밥물을 안칩니다. 석주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매일 지어지는 따뜻한 밥 공기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작은 서재에서 석주 씨는 책상 위에 카메라와 필름통을 올려놓고 고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백하듯 담담합니다. 그 서랍 속에는 1954년 아버지가 쓰신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해서 끝내 카메라를 사지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그 가장의 무게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합니다. 필름통 안에는 단아했던 희숙의 마지막 미소가 담겨 있겠지요. 석주 씨는 잠시 필름통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서랍 깊숙한 곳, 아버지의 편지 옆에 나란히 놓고 서랍을 닫습니다. 필름은 현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화에서 선명하게 마주하는 것보다 가슴 속에 인화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것이 첫사랑에 대한 예의이자 제 인생에 대한 정직함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어떤 기억은 인화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영원히 아름다운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마당으로 민준 씨의 영상 통화가 걸려옵니다. 소장님, 제주도 공기는 좀 어때요? 이제 페이스북 지우셨으니까 저랑은 카톡만 하시는 겁니다. 카메라로 사진 좀 찍어드렸어요. 에이 이놈아, 제주도는 무슨. 사진은 이제야 좀 찍어보려 한다. 너도 이제 술 그만 마시고 내 인생 도면이나 다시 그려봐.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했지. 기억해 알겠어? 석주 씨가 카메라를 들고 빨래를 넣는 아내를 향해 섭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초점을 맞추고 거칠었던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셔터를 누릅니다. 셔터 소리가 맑게 울립니다. 아버지가 사지 못했던 카메라로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피사체를 담습니다. 45년 전의 환상도 마곡의 먼지도 아닌 지금 내 곁에서 함께 늙어가는 아내의 환한 미소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공사 현장에서 석주 씨는 이제야 퇴근합니다. 한석주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을 짓느라 자신의 집은 늘 공사 중이었다는 말씀이 가슴에 남네요. 여러분의 인생 현장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때로는 인화하지 않은 기억이 더 아름답다는 석주 씨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석주 씨가 마지막으로 찍은 아내의 사진,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